그리고 누구였어도 저는 남경 PD님이었어도 닦아줬을 거예요. 진짜 그냥 그런 사람인 거지. 이걸 그냥 플러팅 해야지 이건 아니었거든요. 아니, 정숙님. 유부남 목에 묻은 걸 왜 굳이 손으로 닦아줘요? 그냥 뭐 묻었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영철에게 마음 있어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걸 저런 식으로 말하면 남들이 봤을 때 매우 가벼워 보인다는 인상을 받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구석 심리분석가입니다. 말 많았던 나는 솔로 27기가 끝이 났는데요. 27기가 노잼이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꽤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정숙과 영수, 옥순과 상철이 최종 커플이 됐지만 형커는 없었고요. 광수 빼고는 모두 솔로 상태네요. 오늘은 27기 마지막 방송과 SBS 플러스 유튜브 채널 콘텐츠인 솔로 리액션에서의 정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27기 마지막 방송에서 정숙은 영수와의 데이트 후 영철과 마주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영철이 오해하게끔 행동한 뒤 영철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숙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에 영철을 끊임없이 의식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대화를 요청하지는 않아요. 그 와중에 영철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정숙에 대한 엽담화, 즉 정숙을 은근히 언급하는 뉘앙스의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정숙이 모든 대화를 정확히 들을 수는 없어도 누군가가 자신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기운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은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죠. 정숙 역시 듣기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탓에 결국 영식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정숙은 영식에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여러 번 묻더군요. 그 모습에서 저는 뭔가 단순히 고민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질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숙 본인도 영철에게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즉, 본인도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마주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냐는 질문을 반복하며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태도가 보였어요. 영식은 넌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힘든 거라고 다독여주죠.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위로였죠. 하지만 그 위로를 듣고 난 뒤에도 정숙은 다시 한번 그게 근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고 또 물어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마음이 없는 상대에게 나는 너에게 마음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힘든 것만큼이나 정숙이 지금처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묻는 상황에서 응, 그렇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듣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솔직히 말해 저런 식으로 물으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답정너 상황이죠. 그냥 분위기를 자기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자기 편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네요. 마치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던져놓고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태도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의아했던 건 정숙이 애초에 그런 말을 못하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광수한테는 선을 잘 그었거든요. 마음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했고 거절도 명확하게 했죠. 그런데 영철에게는 끝내 그런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철이 희망을 버리지 못하게끔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죠. 저는 그 이유가 영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영수와 잘 될지 아닐지가 불투명했으니 영철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보험처럼 붙들어 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숙의 말과 행동들이 저에겐 계속 변명처럼 들렸어요. 네, 영철 찌질한 거 맞아요. 상대가 날 안 좋아한다고 해서 삐지고 흉보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확실히 없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숙만큼은 그런 영철을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영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정숙이 준 신호와 태도들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연애 프로그램에서 어장관리, 플러팅, 이런 것들이 굉장한 죄는 아니에요. 남녀 간에 그럴 수도 있죠. 호감과 비호감 사이에서 애매하게 흘러가는 경우는 실제 연애에서도 흔해요. 문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부정하는 정숙의 태도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최소한 그럴 수도 있었겠다. 내 행동이 오해를 불렀을 수 있겠다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숙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모르고 한 행동이라면 앞으로는 행동 거지를 더 조심해야 해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말과 태도의 미묘한 뉘앙스 하나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모른 채 흘려보낸다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게 될 테니까요. 이건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관계에서도 아주 위험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숙과의 대화를 보면 자기는 애매하게 군 적 없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정숙은 애매하게 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철이 생각할 때 아, 이 여자도 확실히 날 좋아하는구나 생각하게끔 굴었죠. 근데 정말 그걸 모른다고요? 정말 그게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좋아하지 않는 남자에게 그렇게 할 정도로 남미세인 거예요. 저는 정숙이 교묘하게 정치질을 하는 걸 보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 힘들게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SBS 플러스 유튜브 채널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솔로 리액션로 나온 정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잠깐 정숙의 태도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보통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대중에게 의심이나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때 취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자기 방어를 하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 둘째는 끝까지 방어적 태도를 유지하며 본질을 회피하는 방식이에요. 정숙은 명백히 두 번째 쪽이에요. 나는 플러팅이 아니었다. 술 취해서 그렇다. 기억에 없다. 남규홍 PD였어도 닦아줬을 거다라는 말은 사실상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전혀 없고 오히려 책임을 외부 상황이나 원래의 나라는 존재로 돌리는 회피 전략이죠. 그냥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영수가 2층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가도 되냐며 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 보세요. 안 돼. 따라가도 돼요? 안 돼. 왜 따라와, 화장실을. 어떻게 들어가나요? 기억나? 아니? 누가 봐도 2층에 있는 소파로 자리를 옮겨 좀 더 가깝게 있으려는 생각이었으면서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이미지 방어 욕구가 강하고 타인의 시선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보다 자기식의 해석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숙이 영철의 목을 닦아주는 장면 함께 보실게요. 야, 저 주름팅이다. 야, 이거, 야. 정숙이 위험한 건 유부남이라도 했을 것이라는 발언인데요. 그 장면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누구였어도 저는 남경 PD님이었어도 닦아줬을 거예요. 진짜 그냥 그런 사람인 거지. 이걸 그냥 플러팅 해야지 이거 아니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정숙이 차라리 플러팅했다고 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결혼 상대 찾으러 나온 거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부분의 플러팅에 대해 기억 안 난다. 플러팅이 아니고 유부남한테도 할 수 있는 행동이라 말하니 정숙이 한없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군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30대 중반 다 된 나이에 정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시선이 그렇다면 그걸 인정할 줄도 알아야죠. 이성을 꼬시려고 한 플러팅이 아니었다는 자기 해명을 강화하려고 한 말일 수 있지만 정숙이 진심이라면 사회적 규범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신호로 보여요. 정상적인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정도로 끝내겠죠. 그런데 정숙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다 더 큰 이상함을 드러내버려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경계감이 약하고 그 경계가 무너진 걸 성숙하게 조정하지 못한 전형적인 미성숙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술을 핑계로 든 것도 뻔히 보이는 회피예요. 술 취해서 영철에게 기댄 거라고 말하는 것 보세요. 아 그러네. 나 왜 그냥 할머니 같냐? 아 그러네. 나 왜 그냥 할머니 같냐? 아, 예쁜데 왜? 잠깐만. 좀 취해서. 아니, 취해도, 야, 이 사람아, 아무리 취해도 이게 이렇게 되나? 살짝 이렇게 된 거지. 돼요. 취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사실상 나는 내 행동을 통제할 의지가 없다라는 선언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취해서 저렇게 된다면 정숙은 술을 당장 끊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정숙은 술을 끊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술 취해서 저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런 거라 확신하거든요. 정숙은 자기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주변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그런 변명을 듣고 더 황당해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플러팅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합리화했다는 점이 더 거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숙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변명에 가깝고
오히려 자신이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정숙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네가 예민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는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만 강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결국 시청자들은 플러팅 자체보다도 그 뒤의 태도에서 정숙의 본질을 읽은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정숙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사회적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방송에 비춰질 때는 훨씬 더 위험하고 어이없는 캐릭터로 각인되는 거죠. 시청자들이 불편해한 건 그녀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을 해석하고 변명하는 방식에서 드러난 미성숙함과 엇나간 자기방어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